그거는 이미 너무 옛날이고. 표정이에요, 표정.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로 저희가 시간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려고 했는데 진짜 오늘까지 계획이 딱 되어 있었는데 맞아요. 아니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는 마당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렇게 발표가 났죠? 2단계면 이제 50명 이상은 실내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50명 이상이요? 네. 지금 5명도 못 만날 것 같은데. 5명 이제 3단계 되면은 1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속보로 나왔죠.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의료진 분들이 정말 고생 너무 많으시다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집 밖을 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뉴스를 좀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네, 다들 그냥 2단계 됐으니까 그냥 집에서 하자. 원래 얼굴 보고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안 나가는 걸로. 네. 역시 아군이 IT 얘기하는 아군이답게 이렇게 화상으로다가 방송을 진행하니까 굉장히 네. 새롭네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 되게 어색한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상태면은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네. 수많은 드립들을 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도 마음만은 아마 가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까이 아 있으면 이거 잘 갑자기 끊기네. 이게 감이 안 좋죠? 이게 갑자기 감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끊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지금 700명, 800명이던데요. 확진자가. 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IT스러워요. 네, 좋죠? 근데 네. 또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음. 이렇게 다들 셀카 각도로 하고 계셔서 그런지 저만 정면이네요. 다들 셀카 각도로 저도 하고 정면인데요? 그런지 저 완전 정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거 같아요. 하두리 모드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약간 이렇게 해야죠. 덜 올렸는데. 이게 약간 하두리 각도. 예? 네. 이거죠, 이거. 네, 저는 오른쪽. 그죠. 학원이 너무 좋아 보인다. 어쨌든 저희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가벼운 네.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제로 좀 선정을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또 우리가 오래 얘기할 만한 거리들은 아니라서 약간 킵해두고 약간 던져놨던 그런 이야기들 몇 가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조금 뭔가 하나의 주제를 길게 했었지 이제 짧은 주제를 여러 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짧은 주제 중에도 조금 재밌는 게 있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까지 조금 남겨뒀던 짜투리 주제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또 짜투리가 또 맛이죠. 그럼요. 짜투리가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우리가 시간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 짜투리라 가지고. 근데 10분 동안 많은 걸 하면은 10분 동안 또 그만큼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럼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도 중요하죠. 가비. 네. 저기 내가 지금 정해져 있었어요. 야곰 정해져 있었어. 그렇지. 항상 정해져 있지. 그 야곰님을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오늘은 좀 텐션이 좋아요. 네. 아니에요. 굉장히 얼굴 좋으시네요. 그럼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싱그레님이 저한테 우리 지지난번에 메신저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네네.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저장된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싱그레님이 공유해 주셨던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던 몇몇 그 소셜미디어 앱에서 내가 데이터를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내 눈에서만 삭제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어딘가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사들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거 읽고선 생각했던 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는지? 그 기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톡 메시지라던가 인스타 DM이 있는데 그거를 네. 지웠어요. 삭제를 했어. 음흠. 그러면 내 폰에서도 삭제가 되고 음흠. 어떤 그 그러니까 나도 못 보면 내가 지우고 싶어서 지웠어. 그러면 내가 못 보잖아요? 내가 못 보면 인스타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못 보게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웠는데 인스타에서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막 1년 내내 남은 그리고 나중에 복원을 했는데 그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이게 나는 분명히 지웠던 것들이 살아 있었더라. 뭐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음흠. 이런 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게 인스타 입장에서는 왜 그거를 남겨두느냐. 요런 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SNS 앱들. 네. 뭐 인스타라던가 뭐 페이스북, 카톡 또 뭐 있지? 뭐 틱톡 음흠.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메시지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 네. 지금 고등학생 이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데에서의 정보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남아 있는 것인가? 음흠.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입할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건지, 혹은 나오는 것과는 또 별개로 내가 가입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체크하는 그것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떤 걸 보면 내가 이게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알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음. 네.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예. 우리 예전에 개인보호 정책, 뭐, 보호 규정 중에 이 유럽연합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다룬 적이 있어요. GDPR이라는 제너럴, 뭐였지? 데이터 프로트 레귤레이션인가? 이런 게 음.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봐야지. 맞아요. 아, 난 똑똑해. 어쨌든, GDPR에 의거하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따르려면 사용자 개인의 자신의 콘텐츠,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었던 그 개인적인 정보들을 전부 이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다른 서비스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용자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내 개인 정보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음. 거기에 이제 내가 이미 삭제하고 뭐 대화도 삭제를 했고 뭐 사진도 삭제를 했었던 그 자료가 막 1년 지났는데도 다운로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걸 완벽하게 삭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버그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문제를 제보했던 그분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기사를 읽고서는 이제 싱그레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도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서버 프로그래머 특집에서 네.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노루님. 노루님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 원론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있잖아요. 서비스 회원가입할 때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아니면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뭐랄까? 긴 문장들이 있죠. 네, 그 문서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잘 읽지 않고 넘기는. 그래서 이게 뭐 서비스마다 굉장히 다 다른데, 그래서 그 문제가 되었던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이런 문서에서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섹션을 확인했어요. 회원님의 정보를 관리 또는 삭제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문서를 찾았는데요. 우리 페이스북 당사는 데이터 액세스, 수정, 복사 및 삭제 기능을 제공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당사는 더 이상 서비스 혹은 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시점, 그리고 회원님의 계정이 삭제되는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회원님의 계정이 삭제되는 시점이면은 데이터를
삭제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회원님이 계정 확인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당사는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본을 삭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번거롭게 하는 거네요. 그쵸? 내 데이터 그냥 나는 보통은 이제 내가 이 서비스에서 탈퇴를 하면 자동으로 네. 사라지겠지 음. 라고 보통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뭐 증명서도 내야 되고 음흠. 뭘 다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최대는 6개월까지, 아니다. 최대는 뭐 30일까지 내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문장이 명시돼 네? 내가 삭제를 해도 30일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 그랬었던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요런 게 다른 사람들이 회원님에 대해 공유한 정보는 회원님의 계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공유한 정보는 나에 대해서 공유한 정보. 나에 대해서 공유한 정보. 네. 예를 들면 뭐 태깅을 걸었다든지 뭐 나랑 같이 사진 찍은 거에 뭐 그래님 태깅을 걸었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럼 올린 네. 거는 나인 거. 올린 거 다른 사람이 올렸는데 나를 태그를 걸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세요. 그런 건 삭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완전 그냥 삭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제 흔적을 완전 지울 수는 없는 거네요. 아니요. 여기에서는 이제 내 계정을 삭제를 하면 내가 만들었던 데이터는 뭐 30일 이내에 모두 삭제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봤는데요. 내가 삭제한 콘텐츠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 도움말이 있었어요. 고객센터 문서에. 그래서 보니까 여기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콘텐츠를 삭제하면 페이스북은 해당 콘텐츠를 사이트에서 삭제를 합니다. 근데 이 정보 중 일부는 우리 서버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지만 일부 정보는 회원님께서 계정을 영구 삭제한 경우에만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완전 영구 삭제를 하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일단 다 지우고 그리고 나를 태깅한 사람들한테 그것도 지워달라고 하고 그 사람도 영구 삭제를 해야 나의 모든 태깅과 내 정보들이 삭제되는 거네요. 근데 방금 이 도움말을 참고로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정보 중 일부는 삭제되지만 일부는 계정을 영구 삭제한 경우에만 삭제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계정을 영구 삭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게시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삭제되지 않을 수 있다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놀이터를 돌려 말했네. 내가 영구 삭제를 하고 나를 태깅했던 사람도 영구 삭제를 해야 다 삭제가 되는 거구나. 네. 결국에는 그 태깅들이 연계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영구 삭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 모든 계정이 모두 영구적으로 탈퇴하기를 해야만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 어렵다. 되게. 네. 이게 저도 옛날부터 들었는데 이게 잊힐 권리라고 하잖아요. 네, 잊혀질 권리. 네. 그게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다 지워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그게 잊혀질 권리라는 말 자체가 그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제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네.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만족한다라고 생각해서 잊혀질 권리라고 이렇게 좀 화두가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하나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이제 친구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 전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의 이제 그때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이제 구경을 갔는데 사진이 삭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구글링을 했거든요. 근데 사진이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막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면 그 여러 막 인스타그램에서 태그를 검색해봐도 인스타그램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미지 막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들.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스타커닷컴이나 뭐 인스톡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인스타그램이 아닌데
다른 데서 이미지를 다 이제 갖고 와서 음. 이제 수집을 한 사이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걔네들이 수집한 게 또 이제 구글링이 되니까 네, 음. 이게 맞아요. 진짜 뭐 무분별하게 다 모든 사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라고 돈이 되니까.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를 또 대충 보니까 음. 구글에서 이제 구글링이 계속 검색이 걸리면 거기에서 이제 네. 또 오래된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삭제를 요청을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고서 진짜 와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약간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 우리 야곱님께 되게 와 이분도 참 대단하다. 왜냐면 저는 SNS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가끔씩 이제 강아지 SNS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 사진도 가끔씩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은 또 거부감이 들어서 이제 개 사진만 올리긴 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에게 토리에게도 이칠 권리를 주세요. 토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더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견권 아니에요? 사료값이라도 벌어야지 또 토리는. 그래요. 팔로워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밝히기가 없어요. 참 제 개인 SNS보다 없습니다, 토리는. 네. 저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안 했다기보다는 새로운 포스트를 올리지 않은 지가 한 5년은 더 넘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뭔가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다시 들어갔는데, 내가 10년 전에, 막 5년 전에 써놓은 글들이 있고, 나는 기억도 안 나고, 이런 헛소리를 아이? 내가 해놨나? 아니요, 다이어리? 그거는 이미 너무 옛날이고, 표정 변화 봤다. 흑역사. 그게 뭐예요? 우리 삼촌이 하던 건 줄 알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싸이? 그게 뭐예요? 싸이월드. 강남 스타일. 와, 진짜 이 삼촌들이 아. 정말. 근데 방금 전에 그 10년 전에 내가 뭘 썼는지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네. 오히려 없어서 좀 아쉬워요. 이상하게 그거를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순기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어릴 때 이제 제가 찍어놨던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 그런 정보들이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 막 하다가 야 이거 우리 옛날 사진이야. 그래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 얻어 걸린 사진들 막 친구들이 보내주긴 하는데 그때 조금 더 그 정보가 유출됐다면 지금 좀 더 재밌는 거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할 수 있는 진짜 오히려.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으니까. 맞아.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야금님처럼 10년 전에 봤는데 이럴 경우가 있나 봐요. 막 너무 부끄러운 것도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 이렇게 써놨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거는 이제 나는 이제 디지털 장의사를 고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맞아요. 디지털 장의사. 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런 뭐 사례들이 있죠. 저 스스로도 조금 되게 조심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뭐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거 읽기 전에부터도 이제는 이런 거 내가 쓰면 안 되겠다. 이제 여기서 너무 빡세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소셜 미디어 중에는 좀 더 이렇게 약간 덜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는 트위터 같은 것도 좀 덜 오래 남는데 트위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 되게 짧은 텍스트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게 막 되게 그냥 흘러가는 스트림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트위터도 계속 남게 되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똑같이. 트위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일단 트위터 당사는 로그 데이터를 최장 18개월 동안 보관합니다. 여기 최소는 없어요. 최장만 써 있어. 그리고 이제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이름, 사용자 이름 및 공개 프로필을 포함한 계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계정이 비활성화된 후 최장 30일 동안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당사의 서비스에서 정보를 삭제했거나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에도
프로필 정보나 공개 트윗과 같은 공개 정보의 사본이 검색 엔진과 그 밖의 제3자에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방금 제나토리님이 잊혀질 말씀하셨던 권리가- 것처럼, 네. 그러네요. 우리가 지워도 검색 엔진에서 이 사본을 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주네요. 아니, 이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왜냐면 이거는 검색 엔진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게 진짜 그렇네요. 나는 지웠는데 검색이 된다? 와, 그 진짜 이불킥이다. 근데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계정이 존재해요. 어, 계정을 계정? 삭제했고 비활성화했고 삭제했는데 아직도 검색이 돼요. 그래요? 음. 그 계정일 때 올렸던 게시물도 검색이 돼요? 그게 이제 저장된 페이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온라인에 이제 뿌려진 그런 텍스트 하나, 이미지 하나는 다시 회수하기가 너무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것도 똑같은 원리죠? 비트윈이라고 그 커플 앱 있잖아요. 네. 그것도 30일 동안, 그러니까 헤어져서 계정을 삭제를 했는데, 30일 안에 만약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계정을 다시 살렸어요. 그러면은 모든 정보들이 다 복원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 서버를 이용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죠. 그 기간 안에는 데이터가 삭제가 되지 않는 거죠. 비트윈이 꼭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는 삭제가 되지 않는 거네요, 그런데. 뭐 그거는 정책마다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각 서비스마다 어떤 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가마다도 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밝혀놔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없나 봐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밝혀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 있어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에 그런 데이터 보존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걸 처리 담당자라든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그쵸.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면 이메일 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서비스마다도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게 조금 통일화돼서 뭔가 딱딱딱딱 되면 좋은데 예전에 저희가 아마 아궁이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 관련법 같은 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아직 정보화 시대에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개인이 본 게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약간 대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뭔가 진짜 엄청나게 개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때 돼서야 이제 뭔가 사람들이 우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빨리 고쳐라 약간 이렇게 돼야 그때 이제 소잃고 예양간 고치는 격으로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피해는 많이 입고 있죠. 많이 입고 그쵸?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솔직히 대기업에 덤비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서 그냥 덤비질 않던가 그쵸.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유착 네. 아니 뭐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네, 많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막기도 힘들어요. 뭐 글로벌 서비스로 막 되게 잘 되고 있는 회사 괜히 건드려서 약간 어떻게 보면 국가 대표에서 위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걸로 태클 걸어서 괜히 성장 낮추는 것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서 뭐든지 옳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 아예 사용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비공개로 남겼어요. 근데 사실 삭제한 것도 검색 엔진은 검색이 될 수 있는 건데 비공개로 했다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긴 하겠네요. 결국 남아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남아 있는 거고 결국은 나는 내 비밀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야구님이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는구나. 그쵸. 이제 불태우면 사라지는 일기장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비공개라는 거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비공개라는 하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 실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비공개는 어디 내 정보를 내 집 금고에
정말 비밀번호 넣어갖고 이렇게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네. 온라인에도 약간 그런 거다. 네.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서비스마다 비공개 정책이 있고 비공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간단하게 그냥 가려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 어디 구석에 금고에 이렇게 꺼낼 수 없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꺼내려면 사람들이 직접 내 집에 침투해서 도둑처럼 들어와서 그 금고를 따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비공개는 너무 쉽게 뚫린다는 거죠. 금고가 아니라 그냥 장롱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놓은 느낌으로다가. 심지어 실제로 서비스 개발하다 보면 비공개는 그냥 위에 종이 하나 덮은 거예요. 화면을 그냥 하나 덮은 그래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 약간 그 둘의 무게 차이를 조금 잘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 나 요새 말 잘하는 것 같아. 아우, 좋아요. 응. 네. 아니, 근데 사실 공개, 비공개는 클릭 한 번으로 다 되잖아요. 네. 클릭 한 번으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하긴. 공개 게시물이나 비공개 게시물이나 같은 취급으로 같이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예전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거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거 프론트엔드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 네. 쪽에서 서버에 나한테 게시물 좀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공개로 그냥 사용자가 공개로 저장해 놓은 게시물만 그 중에서 골라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소는 같아요. 공개 게시물과 비공개 게시물이 저장돼 있는 저장소는 항상 같은데 거기에서 그냥 데려오는 친구들을 공개된 게시물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게시물 중에 어떤 게시물은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되고 어떤 게시물 다시 공개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 서버가 다시 보내줄 때 그냥 공개인 애들만 나와 하고서는 내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저장소가 털린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공개든 비공개든 뭐 해커가 와서 털면은 다 똑같이 털리는 거예요. 어떤 비밀 금고에 따로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노루님이랑 얘기하다가 네. 그 백엔드 백엔드 개발자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날리는 거? 뭐 날리는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비공개를 여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다 비공개를 했던 걸 그때 노루님이 얘기했었던 같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개발자 분이 들어와서 그거를 공개로 실수를 그냥 모두에게 배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절대 와우. 페이스북이 진짜 그럴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시입니다. 이거는. 예시. 네, 예시예요. 네, 그랬다. 예시예요. 그렇게 반응이 된다고 너무 했을 미안하다. 때 예. 그렇게 그러면 된다. 엄청난 문제인 거잖아요. 야, 그렇게 이거 쉽다는 거예요. 노출되기가. 절대. 와, 정말 정말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비공개라는 단어를 그냥 현실에서 쓰는 단어랑 온라인상에서 쓰는 단어는 저는 사전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명언이다, 명언. 만들어주세요. 명언이다. 저는 아직 한국어도 잘 몰라서.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이게 다 동의합니다 하는 그 개인 약관들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사실은. 네. 그 체크박스 옆에 링크가 있잖아요. 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요 두 가지는 거의 꼭 들어있어요.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 보호정책 요거를 보면은 이제 내 개인정보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게 될지 되게 상세하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 상세하게 써놨다라고 하지만 상세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되게 애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가입을 안 하는 거죠. 하긴 지금 아까 읽어주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를 사실 돌리고 돌려서 요러한 경우에만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영리해. 그러니까 이제 영리하죠. 피해 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럼 거기 변호사가 몇 명인데. 그렇죠. 변호사가 쓰는 그럼. 거예요, 그거 다. 그분들 연봉이 얼만데 그 정도는 써줘야지. 그런 거 하려고 고용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조금 저는 일례로 들면은 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카드사에서 이제 유효기간 이제 도래한 카드를 갱신하겠냐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라고 이제 말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것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필수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또 까다로운 필수가 부분이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아주 많아요. 와, 그러니까 이걸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이거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어허, 거기에서 이제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예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 정보는 이제 어디 보험사, 어디 증권사, 어디 카드사, 뭐 어디 뭐 다 일단 엄청나게 퍼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스팸 이제 거기서, 전화라든지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오는 거고, 그럼 그쵸. 뭐 이제 전화 새로 왔을 저기 때 핸드폰 바뀌라고 전화 드렸어요. 그거 이제 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 받았을 때, 그럼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고객님이 정보에 동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회원 가입할 때나 막 밑에 이렇게 동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전체 그래서 선택하지 마세요. 네, 전체를 누르면 안 돼요. 옆에 네. 이제 선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네. 무조건 잘 살펴보시고 그건 다 빼시는 게 더 좋을 것 아, 같아요. 귀찮아서 다 아, 전체 누르잖아요. 접니다. 네, 그런 거. 그 전체 이렇게 선택 조금씩 안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어, 음. 라키님도 이러면서 혜택 정보 조금씩 활용은, 달라졌었죠. 그래서 그 카드사에서 전화 왔을 때 저한테 이제 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시는데 하나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5번을 네. 물어보시더니 5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와, 진짜요? 하나는 뭐 이벤트 처리, 뭐 하나는 뭐 무슨 뭐 카드사 정보 공유, 뭐 이러면서 보험사에도 공유. 그러니까 그 목적을 그럼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거 필수 네. 아니죠? 그럼 전 안 할 거예요라고 하니까 이제 한 2번, 3번쯤 말씀하시다가 다음에는 이제 이거 필수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센스 있으시네, 그래도. 한 3번째쯤부터 이제 이건 필수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러면은 나머지 필수 아닌 건 전부 안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뭐 나머지 이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하시더니 이제 다 거부를 해주셨어요. 저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문과생 입장에서. 그 개발자분들은 요거가 뭐 필수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그 말하자면 뭐 건물로 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에 들어가는 거라면 개발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건축할 때부터 이거는 이렇게 지어졌고 저렇게 지어졌고 이런 거를 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개발자분들은 텐드 투 이러한 성향 야곱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러한 성향이 대부분 있으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대부분 진짜 이런 뭐 개인정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개발자들은 웬만하면 동의 안 하죠. 뭐 이런 게 있는지 뭐 이런 저 먼저 느낌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변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확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입하기 전에 뭐 그렇게 딱 상세 내용 또 확인하고 이렇게. 그게 어떤 쪽에서 습관이 되냐면 옛날에 이제 윈도우에서 무슨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네. 다들 귀찮아서 얘를 계속 누른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막 컴퓨터에 이상한 게 깔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습관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는 어떤 걸 한번 보기는 하죠. 뭐 자세하게 약관까지 다 읽는 야곱님 같은 성격은 아닌데 네. 저는 그냥 그래도 뭐 필수와 선택은 좀 구분해서 하는 편이죠. 하긴. 야구님. 저분은 야구님. 좀 더 어우 깝깝하지. 저는 조금 약간 일단 가입을 안 하잖아. 네, 좀 가입을 안 해요. 맞아. 일단 좀 강박적인 편이긴 한데 좀 프로그래머라면은 다른 직군에 있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인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조금 더 막 신경을 많이 쓴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인지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모든 분들과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기 때문에 확답을 못 하겠고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주변 프로그래머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인지는 그쵸. 있다. 네. 왜 그래야 되는데?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멤버십을 한 번이라도 달아보았던 개발자라면 더 안 믿게 되죠. 그 멤버십이라는 건 이제 회원가입을 받은 서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 회원 가입 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 서비스에 빗대어 보면 조금 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하긴 그래 저도 지금 일할 때 보니까 뭐 개인정보에 저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초기에 만든 앱에서 받은 어떤 개인정보랑 나중에 업데이트해서 받은
앱을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받은 개인정보랑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그런 뭐 동의합니다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는 우리가 어떤 마케팅 무슨 이메일이라던가 이런 걸 못 보내는데 나중에 이제 앱을 다 업데이트하고 리뉴얼을 했는데 그때는 이 절차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런 법적인 권한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 동의 같은 게 뭐 회사마다 정책을 업데이트 시킬 때마다 확인을 보내야 돼요. 유저들한테. 다시. 네. 그쵸. 그래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오죠. 이제 그 이용 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이런 거 오죠. 네. 전 다 읽어봐요.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오는 건 읽어봐요. 진짜요? 네. 뭔가 뭐가 대단한 걸 변했는지. 하려구나. 예전에는 진짜 양아치처럼 모든 전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약관의 전문과 이후 약관의 전문을 다 보냈어요. 비교하기가 어렵게. 비교하기 힘들게. 네. 와.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그 바뀐 것만 보내는 추세예요. 그럼 궁금한 게 그 정보들을 어디에 쓰는 건지.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요즘에 빅데이터 이쪽도 많고 그리고 뭐 카드사라던가 이런 데에는 뭐 전화해가지고네 고객님 해가지고 할 것 같기는 한데 주로 그러니까 내 정보를 팔아서 그런 보험사, 뭐, 흔히들 말하는 카드사, 이런 데에서 쓰는 것과 또 이제 어떤 이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사는 경향이 많다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는 건가요? 근데 그 다 서비스마다 알고 달라요. 계시네. 네. 회사마다 거기에 써 있어요. 이제 그 서비스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누구랑 공유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보유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게 변경이 되면 어떻게 고지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나 약관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잠이 되게 잘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진짜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면서 막 화가 날 수도 생각하게 있고, 만들어. 진짜 진짜요? 어이없고 막 말을 이랬다고? 꼬아놓은 것도 있어서. 그래요? 네.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놨다는 거네요. 말을 꼬아놨다는 거죠. 그럼요. 그분들은 그것만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저도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뭐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서류를 예시를 첨부하면서 제 주민번호가 다 나간 거예요. 뒤를 가려야 되는데 안 가리고 나간 거라. 그런 게 이제 그런데 검색 필터에, 아니, 검색 엔진에 저장이 된다니까요, 그런 게. 근데 검색 엔진에 근데 그게 책의 그냥 한 페이지였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알고 막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 괜찮아요. 얼마 안 해요, 그거. 그래요? 얼마 안 해요? 3원? 요새 2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원. 요새 2원? 주민번호가? 내 그럼요. 주민번호가? 네, 그럼요. 이미 중국에 다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와,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네. 와, 그래요? 잠깐, 2원? 어떻게 사요? 그거 사려면 어떻게 사요? 묶음으로 팔죠. 묶음으로다가? 네, 그럼요. 번들로. 그래요? 그렇게 패키징도 싸다고? 안 해서 그냥 번들로 그냥 나갑니다. 제 거도 이미 다 그래요? 나가 있어요. 우리 거 같이 뭉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SNS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다시 생각해보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SNS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틱톡이 아니라 그 텔레그램, 네. 뭐 스냅챗, 인스타그램 스토리 뭐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들로 막 사용되는 SNS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애초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걸 보고 손쉽게 이게 캡처를 해서 그걸 남길 수도 있으니까 뭐 요새 되게 쉽잖아요. 공유나 캡처나 저장 뭐 이런 핸드폰도 그냥 캡처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 흑역사를 안 만드는 게 일단 1번. 그리고 SNS에서 이제 올린 위치나 막 시간 이런 것들도 굳이 제가 공유 안 하는데도 공유를 일부러 하게 일부러 하게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미 하지 응. 않게 해놔도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어디 있었다라는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예. 약간 그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예전에 뭐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MIT에서 어떤 네. 사람이 특정 날짜에 올린 그 위치 정보만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신용카드 실적을 빼올 수 있다는 그런 논문 같은 거를 발표를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한 뭔가 알고리즘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그렇게 알 수 있다? 오. 그리고 뭐 하나 더는 닉네임을 정할 때 응. 쉬운 걸로 정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특별해서 뭔가 네. 기존에 없는 단어, 네. 합성어 이런 걸로 네. 만들면 제게 금방 나와요. 유니크해서. 네, 근데 이제 유니크하지 않은 뭐 러브, 뭐 커피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 있겠죠. 사람들이 음, 쉽게 사용하는 단어 그런 음, 것들을 조합하면 오히려 제게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음, 그나마 조금 예방할 수 있다. 음. 약간 이렇게도 하긴.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뭐 어. 당연히 뭐 클라우드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 와이파이도 연결하는 것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SNS 하나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근데 안 그러면 야구님처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라고. 지금 안 해도 10년 전 게 남아서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야구님 됩니다. 골뱅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빨개졌어. 엄청 빨개졌어. 아, 너무 얼마나 덥네요. 부끄러운 일인 거야. 아니, 그게 생각나서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덥네요. 네, 아무튼 그 SNS 그 되게 간단하고 친구들이랑 뭐 연락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현실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막 몸으로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10년 뒤에 맞아요. 그때 제가 했던 것들 때문에 뭐 네.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거라서 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야곱님이 항상 말하는 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아, 밝은 미래는 아니다. 그죠. 맞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까지 이 기술 회의론자들도 있었고, 기술 찬양론자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뒤섞이면서 또 이 세상을 만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놈이 있으면 또 이제 또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아니 뭐 야곱님이 근데 나중에 야구님이, 국회로 가시면 네. 야구를 국회로, 근데 야구님이 왜 안 하려고 좋아하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그간 기사들로 좀 이렇게 접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단 그 기술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좀 더 똑똑해진 느낌이 드네요. 좀 재밌죠? 네, 재밌어요. 그런 약관 넣고, 3원? 3원? 내 주민번호가? 2원, 아, 요즘 2원, 2원. 1, 2원, 1, 1원? 2원. 음. 야, 3원도 비싼 거야? 좀 있으면 전 단위로 아, 내려갑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우리 그래님이 이제 문과 감성, 문과 이야기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문과랑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우리 아궁이에는 문과생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과가 아니고 그냥 아궁이인 걸로. 음. 분열 방지, 왜냐면 문이과 분열 방지. 그리고 왜냐면 이런 약관 같은 거 다 문과생들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과생들 쓸. 저도 개발하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이거 되게 짧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벌써 또 많이 얘기했네요. 그러게요. 분량 좀 뭔가 나왔나요? 연결이 엄청 돼갖고. 근데 사실 네. 한 시간이 저번에 됐네. 방송했던 거 약간 복습하는 느낌도 있었고, 저는 음, 맞아요. 좋습니다. 그 실생활 적용 버전. 네. 아니 이게 그 서버 프로그래머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까 조금 또 다르게 다가오죠. 네. 음. 네. 잘 좋아요. 계시죠, 그럼 노루님? 영상 보고 이제 잘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보통은 부탁드리고, 뭐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녹화하면은 자기가 못 봐요. 부끄러워서. 맞아요, 맞아. 그래요. 저도 아직 보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게요? 지난 녹화 지난 보니까 녹화요? 어. 지난 녹화, 약간, 제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약간, 음. 이 눈썹, 이랬다가 막, 어, 그래갖고. 근데, 저는
아무튼 재밌었어요. 제가 이게 약간 오디오가 좀 겹치고 약간 리액션을 하다 보니 너무 중간에 약간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노루님이 되게 말씀을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음. 재밌었어요. 네. 조금만 말씀하세요. 기다리시면 아마 단어 막 이렇게 저희한테 던지실걸요? 캐시는요?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근데 그 캐시 비유는 제가 다시 들어도, 이거 좀 대단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려고요. 이제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원격이어도 힘들어요. 힘든 건. 그러니까요. 덥다. 쉬고 올게요. 예, 잠깐 쉬시죠.